안녕하세요. 경제를 거두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 뒤에 딱 놓여져 있는 인물이 있죠. 일론 머스크.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어쩌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괴짜에 해당되는 또 경영인이자 전략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일론 머스크, 어떤 이야기를 제가 가지고 왔는지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자, 일론 머스크 하면 뭐 이미 지구상에서 가장 부자로서 주목됐었던 적도 있었고요. Person of the Year 타임즈에 이렇게 실릴 만큼 그 해를 가장 뚜렷하게 이렇게 장식했었던 인물로서 평가받기도 했었고, 또 비즈니스맨으로서도 굉장히 미래 사업을 펼쳤던 인물로서 평가받기도 했었고,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그 인물입니다. 일론 머스크라는 이 제목의 소위 전기죠. 전기가 출판이 됐습니다. 제 손에 이렇게 들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라는 이 책이 그냥 한날 한시에 세계 전역에 동시 이렇게 발행되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을 만큼 주목되고 있는 이런 책이고요. 또 여러분이 경제, 산업, 또 기술, 이런 관점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또 테슬라의 어떤 그 주식 투자에 직접적인 관심도 있겠지만, 또 소위 일론 머스크 팬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정말 주목되고 있는 경영자이고 사업가인데, 어떤 행보를 보여왔는지, 앞으로 어떤 비즈니스를 갖추어 나갈 것인지 여러분들께 설명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또 이 책을 이제 전기식으로 정말 태어나기 전, 그러니까 할아버지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쭉 읽어봤는데요. 이 이야기를 바로 작성한 그 저자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또 월터 아이작슨, 너무 유명하죠. 또 과거에도 아인슈타인이나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스티브 잡스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어떤 전기를 정말 역술한 굉장히 거장 작가이기도 한데요. 이 월터 아이작슨의 또 작품이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관심 갖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여러분께 이 일론 머스크 이 책을 담은 영상을 여러분께 강의 이번 주 경익남으로서 소개해 드리고 싶은 마음에 준비를 해 봤습니다. 테슬라 하면 자동차 제조사인가? 라는 질문을 먼저 던져보고 싶어요. 매출액 기준으로 상위 15대 자동차 기업을 쭉 나열해 보면 테슬라 한 대, 테슬라의 이 기업의 시가총액이 그 어떤 매출액 기준 상위 15위 기업과 비교해도 비교가 안 될 만큼 시가총액이 큽니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당연히 15위 정도 하는 테슬라가 어떻게 매출액 1위 기업 도요타의 시가총액보다, 폭스바겐의 시가총액보다, 포드사의 시가총액보다 훨씬 큰 것인지, 한때는 매출액 탑10 기업의 시가총액을 다 더한 것보다도 테슬라 하나의 시가총액이 큰 적도 많이 있었죠. 지금은 매출액 상위 7개 기업의 시가총액을 다 더한 것보다도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크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저도 자주 던져봤는데, 그 배경은 분명 다른 자동차 기업들은 현재를 달려가는데 테슬라는 미래를 달려가고 있다. 미래의 모습들, 미래의 어떤 자동차의 모습, 자동차뿐만 아니라 각종 사업 포트폴리오가 지금 현재로서는 가동하지 않고 있는 미래 사업의 모습을 먼저 청사진을 제시하는 모습 속에서 시가총액은 바로 미래 가치를 반영하듯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일단 자동차 산업을 집중해 본다면 미래차 글로벌 시장을 생각해 보면 첫 번째가 뭡니까? 수소나 전기차 중심으로 전환된다. 그죠? 바로 친환경 자동차로의 전환이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자율주행차로의 전환이죠. 세 번째는 서비스 기업으로의 전환입니다. 자동차 기업이 단순히 자동차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제조사가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를 전달하는 서비스 기업으로의 전환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3대 구조적인 변화, 자동차 산업의 3대 패러다임 변화를 실제 테슬라는 이끌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많이 증명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최근에 이 자동차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현대차마저도 자동차를 자동차라고 안 부르고 Software Defined Vehicle, SDV라고 부릅니다. 이제 자동차는 뭐다? 소프트웨어다. 기계가 아니다. 사실 소프트웨어를 압도하는 기업이 자동차 산업을 압도하는 것이다. 그 소프트웨어를 누가 압도하고 있습니까? 바로 테슬라가 압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테슬라는 미래를 달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된 배경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 일론 머스크 이 전기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책을 가지고 좀 보면요. 제가 한번 몇 가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경영학을 공부하지 않으면 경영학을 공부한 누군가의 밑에서 일하게 될까봐 걱정이 되었지요. 내 목표는 물리학의 감각으로 제품을 설계 및 제작하는 것, 그리고 경영학을 전공한 보스를 위해 일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물리학 학사 과정에 입학을 했는데 경영학 복수 전공을 갖게 되는 배경이 이겁니다. 자기는 누구 밑에서 일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우리네 경영학과 학생들이 졸업하면 누구 밑에서 일할까를 고민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경영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내가 경영자가 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물리학을 공부하고 이런 어쩌면 그 첨단 산업의 전문적인 어떤 기술적 백그라운드도 갖추지만 경영자로서의 어떤 역량도 갖추고 싶어서 경영학을 공부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특히 이후에 로켓 제작에 적용되는 물리법칙에 대해서 정말 많이 심투를 했었는데 이 구절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머스크는 배터리에 관한 학술 논문을 읽곤 했다. 굉장히 많이 열중해서 배터리 논문을 읽었습니다. 마침 캘리포니아주에 2003년까지 차량의 10%를 전기차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법령이 막 통과된 시점이었다. 머스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그렇게 되도록 만드는 주역이 되고 싶어. 그러니까 테슬라가 지금 현재의 모습을 갖게 된 그 배경에는 지금 일론 머스크의 이 두꺼운 전기를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일부 구절만 읽어봐도 정말 괴짜고 대단한 열정의 소유자였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만듭니다. 다른 여러 산업 섹터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중에 일부 조금씩만 말씀드려 볼게요. 두 번째죠. 서비스 기업으로의 진화입니다. 단순히 자동차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를 만들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 여러 서비스 기업으로의 진화 중에 뭐 예를 들어 자동차 보험회사로 성장한다든가 자동차 보험 서비스를 가장 먼저 런칭한 자동차 회사입니다. 자율주행차로의 전환이 있게 되면 이제 자동차 보험을 누가 가입해야 됩니까? 제조사가 가입해야 돼요. 그래서 자동차 보험 서비스에 가장 먼저 진입한 기업이 바로 테슬라입니다. 그뿐 아니라 로보택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아주 짧게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보택시. 머스크는 자율주행차가 단순히 사람들을 운전의 고단함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차에 대한 개념을 단순히 그냥 운전하는 불편함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삶의 가치를 만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부분에 열중했고, 그리고 그냥 자율주행차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활용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의 비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또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옵티머스 프라임이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역시 휴머노이드 로봇 영역에서 테슬라가 가장 먼저 앞서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특히 AI 데이를 통해서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프라임을 여러 차례 선보인 바 있습니다. 그렇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분명히 이 사람에게서 찾을 수 있겠다. 일론 머스크에서 찾아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한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개발에 대한 머스크의 관심은 인공지능에 대해 그가 느끼던 매혹과 두려움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누군가 의도적으로든 실수로든 인간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AI를 만들 가능성을 우려해 그는 2014년에 오픈 AI를 출범시켰다. 그러니까 오픈 AI를 출범시키고 휴머노이드 로봇을 적극적으로 개발에 착수한 그 배경은 오히려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공상과학 영화를 많이 봤는데 로봇으로부터 공격받는, 로봇으로부터 해를 받는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인간이 오히려 거추장스럽고 싫은 일들을 이 로봇에게 맡기는 협업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그런 로봇의 모습을 먼저 선점하고 그런 표준을 제안하기 위해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프라임에 열중하는 모습인 거죠. 그 결과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여러 이 미래를 달리는 비즈니스 구조를 형성하게 된 배경에는 바로 일론 머스크 그 자체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만들어주는 그런 배경이 됩니다. 여러 가지 비즈니스 구조 중에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스페이스X죠. 100명의 승객을 태우고 화성에도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제안했는데요. 조금 문장을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우주 기업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화성에 보내는 것, 그것이 그의 목표였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것들이 얘기가 있지만 언젠가는 100명의 승객을 태우고 화성에도 갈 수 있게 될 것이었다. 화성에 다녀오는 9개월 동안 그러니까 화성에 다녀오는데 9개월 정도 걸리나 봐요. 그 9개월 동안 스타쉽에서 승객에게 제공할 숙식과 편의시설을 살피곤 했다. 그러니까 스페이스X 과연 가능하겠어? 아무도 가능하지 않을 거야. 그거 도저히 불가능할 거야. 누구도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단순히 가능하게 만드는 데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100명의 승객을 태우고 9개월 동안 여정을 즐겁고 편안하게 가질 수 있는 그 서비스에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어쩌면 저도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정말 괴짜의 모습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괴짜의 모습이 다 담겨 있는 책인 거죠. 그런 모습 속에서 말 그대로 지금의 이 기업, 아까 보여드렸던 시가총액, 그게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책을 정말 읽으면서 가장 여러분께 강조해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문구를 여기다 적어봤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첫 번째 사진입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가 어린 시절이에요. 정말 어렸을 때 구타도 많이 당하고 아버지로부터 정말 인신 공격성 발언들도 많이 크면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구절의 제목이 뭐냐면 나를 키운 것은 역경이었다.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괴팍함을 은폐하기 위해 열정을 발달시켰고 그 열정을 가리기 위해 또 괴팍함을 개발했다. 다른 기업가들이 세계관을 개발하려고 애쓰는 동안 그는 우주관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괴팍하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를 전기차의 미래로 그리고 화성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바로 이 저자의 표현입니다. 2022년 초에 스페이스X에서 31번이나 로켓을 발사했고 테슬라의 자동차가 100만 대 가까이 팔렸으며 머스크가 지구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 등극하게 된 그 배경은 바로 나를 키운 역경이었다. 제가 이 전기에 해당하는 이 책을 일일이 제 비전문가로서 전기 이런 자기계발서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대로 전달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정말 이 책을 내내 읽으면서 정말 어떤 역경이 있었는지 얼마나 독특한 사고를 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지금의 이 모습을 있게 만들었는지 하는 것들을 정말 많이 느꼈거든요.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제가 느낀 이 책을 읽은 그 소감을 여러분들께도 좀 전달이 됐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여러분께도 좀 일독을 권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향후에 이 창의적인 미래 산업을 어떻게 하면 이끌어갈 수 있을까? 자기개발적인 또 뭐 자녀 교육적인 혹은 뭐 일론 머스크나 미래 산업에 뭐 투자한다는 그 관점에서도 여러 가지 경우에서도 그 기반이 되는 일론 머스크라는 이 인물 자체를 한번 관심 있게 들여다보는 것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 경제 읽어준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